받아라 상처, 느껴라 죄책감. 여러분 안녕하세요. 건강각 인사드리면서 바로 시동을 걸어 볼게요. 브롱! 사연 읽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전에는 모든 제 말을 잘 들어주고 제 친구들 사이에서 야, 나 진짜 저렇게 자상한 남자 처음 봐. 저런 남자랑 결혼해야 돼. 진짜 진국이다. 그런 소리를 듣던 사람과 결혼을 했습니다. 제가 추위를 많이 타서 추울까봐 제 옷까지 항상 겉옷을 2개를 챙겨오던 다정한 사람이었어요. 어머님께 감사했죠. 얼마나 사랑을 많이 주고 잘 키워주셨으면 저리 다정하고 착할까. 저는 결혼 후에도 어머님께 진짜 잘하고 싶었어요. 근데 착한 남자는 착한 아들이기도 하더라고요. 어머님이 혼자 계신지라 결혼 후 초반에 리모컨이 안 된다라고 하시는 말에도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가서 보면 그냥 건전지가 다 된 거였어요. 어머니 건전지는 그냥 이렇게 밀어서 껴넣기만 하면 되거든요. 제가 여기 첫 번째 서랍에다가 넣어놓고 갈게요. 그랬더니 어머님께서 본인이 해본다고 막 만지다가 에어컨 리모컨이 초기화가 됐다라면서 결국 와서 좀 봐달라고 또 부르시더라고요. 거짓말 안 보태고 신혼에 정말 일주일에 3-4번은 부르시고요. 분명 어제 전화통화를 했었는데 오늘 또 전화가 와서 그래 잘 지내니? 만난 지 몇 시간 안 지났거든요? 라고 소리를 지를 뻔했습니다. 주로 뭘로 부르시냐면 뭘 눌러도 안 된다, 에어컨이 안 틀어진다, 블루투스 스피커가 연결이 안 돼서 내가 듣던 노래가 안 나온다, 벽시계가 평소보다 느리다. 남편이 카톡을 보며 한숨을 훅 쉬길래 뒤에서 봤더니 카톡 내용이 보일러가 꺼졌는데 버튼이 너무 많아서 못 건들겠다 라고 써있더라고요. 남편의 장점이 다정함이었는데 지금은 시댁 출근의 사유가 되어버린 것 같아 한편으로는 너무 불쌍하고, 그러면서도 어머님한테 카톡이 오면 가기는 또 항상 가더라고요. 음식물 쓰레기도 원래 남편이 하던 거라 냉장고에 모아둔 채로 연락이 와요. 꽉 찼다고. 이런 걸 치우면 토할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도 없는, 신혼 때 저도 못 산 싱크대 설치형 분쇄기도 해드렸는데 거기에 넣지 말라는 꼭 뼈 같은 거를 버려서 역류했다고 또 부르시고요. 제가 AS 기사님을 보내드리고 몇 시에 방문을 할 거다, 그때 꼭 문을 열어주세요 라고 문자도 보내고 전화도 드렸거든요. 나중에 남편 카톡을 보니 그 사이에 아픈 몸 의리 끌고 내가 음식물 버리러 갔다. 물론 혼자 계셔서 힘든 건 알지만 남편도 옆에서 보는 저도 점점 지쳐서 화가 나요. 한 번은 어머니께서 우리 집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셨어요. 급한 일 있을 때만 쓰신다면서요. 저는 우리 엄마도 모른다, 이거는 그냥 오실 때마다 연락을 주세요, 제가 열어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라고 일단 차단을 했는데 그마저 남편이 곧 알려줄까봐 불안합니다. 남편은 착한 아들이자 착한 남편이고 싶어 해요. 미안해 지혜야, 내가 엄마랑 얘기해 볼게. 어머님한테 얘기를 했다고 한 그 말도 감정 상하게 안 하려고 돌려 말한 수준이라 결국 아무것도 안 바뀝니다. 그 모습에 이제 남편한테도 실망하기 시작을 했어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절충선을 찾을 수 있나요? 요렇게럼 사연이 왔습니다. 이제 그 집에도 시어머니 아드님께서 좀 결이 다른 다정함을 가지고 계시네요. 저 같은 경우는 양쪽 부모님 다 혼자 계십니다. 독고 마마. 저희 엄마 같은 경우는 워낙에 저 중학교 3학년 때부터죠. 어렸을 때부터 이제 혼자서 가정의 리더이자 대장 역할을 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오히려 굉장히 더 억척스럽고 책임감이 엄청 강하세요. 혼자서 애 키우는 게 어디 쉬워? 옛날에는 엄마가 엄청 대장부 스타일이었고 막 걸걸하시고 그랬는데 그런 우리 어머니도 나이가 드니까 달라져요. 지혜야 뭐가 안 된다, 뭐가 안 보인다, 안 보인대, 와서 이 화장품에 뭐라고 써있나 좀 봐달래요. 이게 육신의 노화가 일어나다 보니까 내 의지와 상관없이 쉬웠던 것도 안 되고 정말 막 간단한 거 있잖아요. 청소기 AS 같은 것도 청소기 뒤에 깨알같이 번호가 써있으니까 이게 안 되는 거야. 확실히 나이가 들면은 몸이 아파. 몸이 아프면 마음도 아파. 제가 봤을 때는 거기 시어머니도 마음이 많이 아파요. 왜냐면 어쨌든 간에 평생 같이 살던 아들을 장가를 보냈으니 상실감이 없을 수는 없겠지. 하지만 우리는 이겨내야죠. 제가 항상 엄마한테 그럽니다. 엄마 이게 안 보이면은 핸드폰으로 찍어가지고 이렇게 확대해서 봐. 그럼 보여. 그리고 대한민국에 얼마나 안경점이 많아. 엄마 내가 안경 사줬잖아.
내가 블루라이트 들어간 거 돋보기랑 다 해줬잖아요. 이겨내야지. 키오스크 해봐야지. 다 할 줄 알아야 돼. 그거를 못하면은 못 쓰는 거야 라고 효인답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어머니는 아파트에 사시니까 관리사무소 아저씨랑 그렇게 친하게 지내면서 부탁 하나를 왜 못해? 물론 자식이 있기 때문에 너무 독립적일 필요는 없지만 한번 의존적으로 딱 그렇게 하게 되면은 끝이 없어요. 어쩌겠어. 장가를 갔잖아. 보냈잖아. 현실적으로 적응을 해야죠. 근데 저는 자식이잖아요. 엄마 뱃속에서 나왔잖아. 엄마 자궁에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 가능해요. 어쨌든 간에 며느리는 딸 같을랑 말랑한 거지 딸은 아니잖아요. 괜히 며느리가 그런 말 하면은 섭섭해해. 그래서 아드님께서 해주셔야 장기적으로 봤을 때 본인도 덜 힘들고요. 그 말을 꼭 해줘야 돼. 당신이 착한 아들이 되려고 하면 할수록 나는 나쁜 며느리가 될 수밖에 없어. 이 말을 뭐 귀엽게 하던지 진지하게 하던지 한 번은 말을 꺼내야 돼요. 오빠가 이런 카톡이라든지 전화를 거절을 못 하겠잖아. 그럼 내가 할게. 근데 그게 어머님한테 더 상처가 될 수 있어.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착한 방식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너무 나쁜 방식이라는 거를 인지를 한 번은 꼭 시켜줘야 돼요. 우리 남편분 있잖아요. 그분은 성향적으로 거절 같은 것도 잘 못하시고 죄책감이 많은 남편이야. 뭐 그런 일 있을 때마다 속상해 하잖아요. 그러면 옆에서 꼭 얘기해줘. 오빠가 이렇게 하는 게 절대 어머님을 버리거나 나쁜 게 아니야. 내가 옆에서 더 잘 챙길게. 오빠 너무 죄책감 같은 거 가지지 말고 좀 내려놔. 어쩌겠어. 어르고 달래고 착한 남편 마음 상하지 않게 그렇게 해줘야겠지. 그리고 내가 분명히 AS 기사님까지 보냈는데 굳이 남편한테 내가 아픈 몸을 이끌고 내려가가지고 음식물 쓰레기 내가 버렸다. 늘 하던 건데 네가 없으니까. 이거는 받아라 상처. 느껴라 죄책감. 어머님도 방식을 바꿔야 돼요. 대화 방법을. 계속 이러면은 고부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어. 자기 아가 지금 어머님이 미운 것도 아니요. 얼마나 잘하고 싶었어요. 결혼하고. 우리 남편을 이렇게 귀하고 예쁘게 키워주시다니. 어머님한테 너무 잘하고 싶어 라고 했던 생각이 이 패턴으로 시간이 계속 지나면 싫어져. 분노가 쌓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어떤 생각이 드느냐. 그렇게 좋으면 옆구리에 끼고 살지 나한테 장가는 왜 보냈어? 이렇게 됩니다. 솔직히 어머님께서 계속 소환을 했던 이런 이유들이 보면은 다 이게 해결이 될 만한 것들이야. 혼자서도. 리모컨이 안 된다고요? 어머님 이거는 오랑우탕도 바꿀 수 있어요. 벽시계가 평소보다 느리다? 그거는 뭐 건전지 때문일 수도 있고 아니면 혼자 있으니까 적석해서 시간이 왜 이렇게 안 가? 하루가 왜 이렇게 길어? 그런 말일 수도 있고요. 뭐 일을 하셔요. 소일거리로 나가가지고 한 바퀴 도시든가 친구분들도 만나고 그러셔야 돼. 그리고 지금이 어떤 시대야? 우리가 어릴 때 교과서에서 배웠던 유비쿼터스 시대예요. 이제 여름이잖아. 우리 남편은 신나 할 날이 왔어요. 밖에서 혹시나 내가 더울까봐 회사에서 리모컨으로 에어컨을 막 켜줘요. 그리고 5분 있다가 랭 하고선 꺼져. 제습만 허락했어. 우리 집 에어컨은 제습만 가능한 거예요. 요즘 진짜 이런 식으로 어플로 밖에서 껐다 켰다 불도 껐다 켜고 보일러도 껐다 다 돼요. 그리고 개 키우시는 분들이나 아기 키우시는 분들은 이런 거 다 알죠. 이거 누리 딩딩해서 그렇지 CCTV, 개CTV 하나씩은 집에 다 있잖아요. 우리 집은 2대나 있어. 그거를 어머님 댁에 설치를 싹 해놔요. 그리고서는 전화 오기 전에 말 걸기 전에 CCTV에서 요즘 목소리도 나오는 거 알죠? 먼저 말을 걸어. 어머니 식사하셨어요? 시계 잘 움직이네요. 평소보다 늦지 않게 굴러가네요. 건전지 잘 있나 보다. 리모컨이 안 되면은 그 CCTV 앞으로 좀 갖고 와보세요. 제가 좀 볼게요 어머니. 뭐 하세요 어머니? 사찰을 해. 재밌잖아. 트루먼쇼 찍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이 좀 불쾌하시고 CCTV를 자꾸 끌라 그러고 막 그러신다. 그러면 어머니 이거를 켜셔야 제가 해결을 해드릴 수가 여보세요? 어머니 CCTV 빨리 켜주세요. 안 보여요. 까만색이에요. 어머님의 의도를 알잖아. 왜 리모컨이 고장났다 뭐 했다 알잖아요. 그러면은 어머님도 나의 의도를 좀 아셔야 돼. 일주일에 3번 부르는 건 너무 심하잖아요. 그 음식물 쓰레기도 그래. 솔직히 전 다 써봤거든요. 메리평으로 되는 분쇄기 있잖아요. 그게 근데 어머님 말이 맞기도 한 게 역류가 되긴 돼요. 제가 써본 것 중에 제일 괜찮았던 게 뭐냐. 가격 대비도 괜찮고 얇어. 쿡쿡 거 진짜 그거 괜찮아요. 요즘은 다 가전도 오브제잖아. 어디다가 놔둬도 거슬리질 않아. 예전에는 제가 어머니 사드렸던 거 음식물 처리기가 거의 소변지만 했어. 근데 지금은 그 집만 하나 안 보태고 한 뼘이에요. 한 뼘. 또 도전 정신이 있기 때문에 저도 닭뼈를 한번 넣고 갈아봤는데 치킨이 뼈가루 되는 거 1시간도 안 걸리는 거 보면은 기절해요. 예전에는 막 냄새 역하고 막 토할 것 같고 그랬었는데 이거는 구수하니 어디서 나는 베이킹 하는 줄 알았어. 향이 되게 괜찮아. 심지어 너무 조용해. 그
돌아가는 데시벨 소리가 도서관보다 더 조용해요. 그리고 혹시나 어머님이 이거 이상한 냄새 난다 하고 전화가 올 일도 없는 게 이게 악취 잡으려고 활성탄 함량을 4단계까지 해놔가지고 탈취 시스템이 끝장나. 저도 뭐 1세대 건조기, 분쇄형 다 써봤거든요. 돌고 돌아 이게 지금 쓰고 있는 이 6세대가 제일 좋아요. 이건 진짜 강추. 그리고 이제 어머님께서 정서적으로 느끼는 외로움 같은 거 있잖아요. 이거 꼭 정말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저희 엄마 같은 경우도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특히 할머니 돌아가셨을 때 그때 엄마가 너무 힘들어했어요. 그래서 제가 부르면 달려가, 스쳐도 달려가 그랬던 시기가 있는데 내가 육체적으로도 금전적으로도 그때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받아주다 보니까 엄마도 더 의존적으로 바뀌고 뭘 해도 약발이 너무 짧은 거야. 근데 이제 언제 이게 자연치유가 되셨느냐? 보험일 하시고 나서 본인 일이 생기고 나서 그 보험일하고 솔직히 한 달에 100만 원도 못 보세요. 이게 너무 비밀인가? 큰 돈이 되지는 않는데 그게 본인이 나갈 곳이 있다는 거, 그리고 거기에 비슷한 뭐 나이 또래 아니면 혹은 본인보다 훨씬 젊은 분들이랑 어울릴 수 있다는 거, 내가 아직까지 사회에 쓰임을 받을 수 있고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게 그게 저는 인간으로서 엄청 큰 혜택이자 감사함이자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된다고도 생각을 해요. 지금은 우리 엄마 만나려고 하면은 며칠 전부터 예약해야 돼. 너무 바쁘셔. 엄마 뭐해? 밥 먹을까? 지금 아줌마들이랑 등산 와 있어. 그냥 여기로 피자나 몇 판 보내줘. 시어머니께서도 스스로 소일거리라도 만들든지 아니면은 뭐 운동이라도 나가든지 친구분이라도 만나시든지 아니면은 어머님도 본인이 케어를 해야 할 대상이 생기면은 오히려 좋을 수도 있어. 유기견 있잖아요. 강아지 좋아하시면 화초를 키운다든지, 강아지 키우는 거는 이제 쉬운 일은 아니니까 좀 그렇게 정서적으로 교감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생기는 게 되게 크기 때문에 그런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잘 해결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대로 너무 끌려다니시지 않으시고 힘내. 뚠뚠뚠뚠뚠뚠 가는 길에 구독 눌러줘. 뚠뚠뚠뚠 가는 길에 구독 눌러줘.